많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오랜만에 다시 이슈로 올라왔네요. 국민의당 김성호, 김인원 이 두 사람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들이었죠. 지금 재판을 시작했나 봐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검찰 조사 결과 김인원, 김성호 전 부단장들이 그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이 게시물이 발단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부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었대요. 근데 그걸 알고도 묵살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또 다른 거고 제보 조작은 또 다른 거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 내용 뭐 동일한 겁니다. 문준영 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거 아버지가 시켰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게 잠깐 문제가 됐는데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 네, 그 신분이 밝혀지면서 그게 금방 끝난 사안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때 요거를 주로 이제 이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데 앞장선 분이 이 두 분이셨어요. 부단장이. 근데 그때 저희는 이제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요 게시물의 주인공의 신분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가 해명을 했는데도 우리 당이 이분들이 계속해서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묵살하고 계속 공격을 했다는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을 자신들이 안 했다 뿐이지 그 당이 안 했다 뿐이지 유사한 행태였던 거죠.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계속 질른 거. 그 사건입니다. 이게. 의도가 있다는 범죄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 모르고 해도 이 법은 이 법이에요. 근데 모르고 했는데 그 모르고 했다는 부분이 이 사람 진짜로 몰랐구나라고 하면 법으로 좀 약간 감경되는 게 있는 건데요. 네. 알면서도 계속 했다는 것은 사실 뭐 도덕적으로는 대국민 사기에 가까운 것이고 네. 법적으로도 더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된 사건이 뭐냐면요. 고용정보원 전 간부 아들이 서울대 커뮤니티에 문재인이 권재철에 압력 넣었다. 예, 요런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요게 이제 고용정보원 전 간부 아들의 증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의 스누라이프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이름이 스누라이프래요. 여기다가 전직 고용정보원 고위직을 역임한 A씨의 아들이 글을 올려서 그 좀 아까 얘기한 문재인이 권재철한테 압력 넣었다 요 얘기요. 그런데 요 얘기를 어떤 식으로 자세히 썼냐면요.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의 청탁을 받아 감사 결과에 문준영이 드러나지 않게 압박을 넣었다고 아버지가 매일같이 욕했다. 이렇게 썼고요. 문 씨가 입사한 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버지께 직접 들었다며 시간대별 행적을 들으며 기가 찼다. 13개월 동안 영상 전문가랍시고 낙하산으로 들어왔으며 흔한 홍보 영상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양심이 있는 것 아니냐. 동영상 한 편 만들기는커녕 월급 받아 유학자금을 챙겨 뻔뻔하게 휴직 처리하고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로 2년간 유학을 다녀왔다. 3년 4개월치 퇴직금까지 싹 받아간 건 웃음이 나온다. 요런 글을 올린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김성호 수석 부단장은 A씨의 아들이 고용정보원 전직 간부의 아들이라는 건 100% 맞다. 본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인원 부단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권력을 남용해 진실을 감추려 해놓고 과연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문 후보와 준영 씨는 선거 캠프의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용정보원 전직 간부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신분이 거짓이었다. 정말 부도덕한 사람들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선이 아니라 별거라도 떳떳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어떤 비열한 방식으로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한국적인 문화의 적폐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준영 씨 건 지금 다들 잃어버리셨는데요. 요 문준영 씨 건을 국민의당이 이제 막 폭로하고 이게 엄청난 특혜처럼 막 만들었을 때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그 MB 때 고용정보원 감사로 낙하산 갔던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 진짜 이거 다 까먹으셨어요. 제가요 이건 종편 토론회 가서 반복적으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왜 이거는 국민의당 안 밝히냐 이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그리고 그 글이
이제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거를 뭐 알면서도.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인지 알았으니까 사실은 충격파가 좀 덜한 거죠. 정말 깨끗한 이미지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보도가 하나 나오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텐데 그럼요. 원래 이제 이런 놈들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으니 이런 게 나와봐야 그랬을 거야. 그리고 혀를 끌끌 차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부도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는 뭐 진짜 정치꾼들 되게 많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최소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하면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죠. 양심적으로 꺼그리끼는 짓이랄까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되죠.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국민의당에 이번에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도 들어가는 건가요? 언제까지는 있었을 네. 거겠죠. 근데 그런 지점들이 이렇게 바로 구분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짓은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전통 민주당에서 이런 사건 하나 있었어요. 뭘 조작해서. 없었어요. 저는 그 기준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새누리당은 뭐가 다르냐고. 저기 국민의당 행태에 이 사람들이. 있어서. 똑같죠. 예, 예. 내가 선거가 아니라 별걸 다 이기고 싶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금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알고도 이랬다는 건 좀 너무 심각하고요. 모르고 있어도 범죄라니까. 근데 조금 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때 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요 글을 보고 국민의당이 폭로했을 때 저는 어쩜 저렇게 국민의당에서 그 문준영 건 가지고 우리 당을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거하고 내용이 똑같은 게 올라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과정도 추적해 봄직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는 없는데 그냥 예상 하나 해주세요. 국민의당 전당대회 누가 당대표 될 것 같으세요? 이건 그냥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봐요. 점 한번 줘주세요. 저 점 안 칠래요. 한번 줘주세요. 이 점은 그렇지. 저는 비겁하게 피하고 이주영 실장이. 디테일하게 말해줄수록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이주영 실장은 정식 패널로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틀려야겠습니다. 누가 될 것인데 그 이유를 말해봐요. 저는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원주 의원이 키플레이어가 맞다. 네네. 그래서 출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무난하게? 네. 오늘부터 이주영 실장님 안빠인 걸로. 뭐 큰일 나요. 근데 다른-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잖아요. 뭔데? 그 정동영 후보가 안철수 떨어뜨려서 서울시장 보내자. 지금 이런 전략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장 나가면 당대표 그만둔다. 근데 그 말은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예. 시장 후보로 선출되면 당연히 당대표 그만두셔야 되고 당대표 나가려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대표냐 서울시장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당대표가요. 이번에 국민의당의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이분이 지방선거 기획을 총괄하십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그 국민의당 서울시장은 안철수 대표가 나가겠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아무도 못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정동영 후보가 잔인하네. 왜냐면요.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선거를 나가라고 사지를 미는 거고 막. 아니 본인도 나갈 생각이 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 아니고요. 재보궐선거겠죠. 저기요. 노원병. 노원에 또 노원병 가기는 조금 거시기 하니까 송파로 가지 않을까요? 또 노원역이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생각나는데요. 한명숙 총리 방송 나가는 오늘 나오십니다. 내일이요, 내일. 방송 나가는 그러네요, 오늘. 그러네요. 예. 그 새벽에 지금 방송이 이제 업로드 되고 나면은 5시에 의정부 교도소 거기서 나오시니까요. 방송을 어제도 홍보를 좀 했는데 황창화 위원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면회 가면 그런 얘기 하신대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어떤 뭐 뇌물죄 이런 거를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뇌물 받았다고 생각해서 막 욕하잖아요. 뭐 한명숙이도 뇌물 받았는데 말을 하지만 그렇게 그 재단되어져 있는 유린되어 있는 그분의 인격과 그리고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무슨 빌미를 줬으니까 그랬을까라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생각하시면 본인 입장에서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떤 수감 생활이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 하는 부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셔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시 반까지 오셔야 됩니다. 5시에 나오세요. 후보님도 가세요? 가죠, 당연히. 그렇구나. 이게요, 안 알려져서 그런데 저는 19대 국회에 들어올 때 한명숙 대표님 시절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럴 땐 보통 한명숙 퀴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 그룹을. 맞아요. 예, 그래서 19대에 비례받은 분들은
가장 네. 드림팀이었다고 하죠. 그 네. 면면들을 쭉 보면은 정말 기막힌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중에 가장 꼬리비가 아마 최민희 아니었어요? 예? 당선자 중에. 21번 임수경. 20번이셨어요, 그러면? 19번. 내 남자입니까? 20번인 게? 아, 그렇구나. 죄송. 남녀 헐스우지. 예, 근데 저는 처음에 5번이었다가요. 아, 처음에 3번이었나? 음. 3번이었다가 5번으로 밀리더니 9번으로 밀리더니 11번으로 밀리더니 완전히 그냥 30번 아. 밖으로 밀리더니 19번이 됐죠. 다시 올라갔어요. 30분 밖으로 밀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일단 밀렸었어요. 아, 그런데 어. 그 순간에도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하하하하 나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전략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는 있긴 하죠. 그런데 보통 그럴 때는 아주 거물급을 뒤로 배치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임수경과 제가 가장 거물급이 된 셈이죠. 거물급이셨네요. 그러네. 네. 그럼 20번이 누구셨어요? 홍의락. 아, 대구. 네,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중요한 분들이셨네. 임수경, 홍의락, 최민희 이렇게. 네. 어쨌건요, 그 의정부 교도소 5시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한 4시 반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뭐 교통편을 뭐 만들어 보신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요. 저기. 그럴 때 꼭 보면 5시 한 10분쯤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없습니다, 우리. 고용정보원 전 간부 아들이 서울대 커뮤니티에 문재인이 권재철에 압력 넣었다. 예, 요런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고용정보원장. 네. 예, 그런데 요게 이제 고용정보원 전 간부 아들의 증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의 스누라이프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이름이 스누라이프래요. 여기다가 전직 고용정보원 고위직을 역임한 A씨의 아들이 글을 올려서 좀 아까 얘기한 문재인이 권재철한테 압력 넣었다 요 얘기요. 그런데 요 얘기를 어떤 식으로 자세히 썼냐면요.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의 청탁을 받아 감사 결과에 문준영이 드러나지 않게 압박을 넣었다고 아버지가 매일같이 욕했다. 이렇게 썼고요. 문 씨가 입사한 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버지께 직접 들었더니 거짓이었다. 정말 부도덕한 사람들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선이 아니라 별거라도 떳떳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어떤 비열한 방식으로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한국적인 문화의 적폐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준용 씨 건 지금 다들 잃어버리셨는데요. 요 문준용 씨 건을 국민의당이 이제 막 폭로하고 이게 엄청난 특혜처럼 막 만들었을 때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그 MB 때 고용정보원 감사로 낙하산 갔던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 진짜. 이거 다 까먹으셨어요. 제가요. 이건 종편 토론회 가서 반복적으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왜 이거는 국민의당 안 밝히냐 이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그리고 그 글이 이제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거를 뭐 알면서도.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인지 알았으니까 사실은 충격파가 좀 덜한 거죠. 정말 깨끗한 이미지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보도가 하나 나오면 다며 시간대별 행적을 들으며 기가 찼다. 13개월 동안 영상 전문가랍시고 낙하산으로 들어왔으며 흔한 홍보 영상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양심이 있는 것 아니냐. 동영상 한 편 만들기는커녕 월급 받아 유학 자금을 챙겨 뻔뻔하게 휴직 처리하고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로 2년간 유학을 다녀왔다. 3년 4개월치 퇴직금까지 싹 받아간 건 웃음이 나온다. 요런 글을 올린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김성호 수석 부단장은 A씨의 아들이 고용정보원 전직 간부의 아들이라는 건 100% 맞다. 본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인원 부단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권력을 남용해 진실을 감추려 해놓고 과연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문 후보와 준영 씨는 선거 캠프의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용정보원 전직 간부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신분이 이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데 앞장선 분이 이 두 분이셨어요. 부단장이. 근데 그때 저희는 이제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요 게시물의 주인공의 신분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가 해명을 했는데도 우리 당이 이분들이 계속해서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묵살하고 계속 공격을 했다는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을 자신들이 안 했다 뿐이지 그 당이 안 했다 뿐이지
유사한 행태였던 거죠.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계속 질른 거. 그 사건입니다, 이게. 의도가 있다면 범죄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 모르고 해도 위법은 위법이에요. 근데 모르고 했는데 그 모르고 했다는 부분이 이 사람 진짜로 몰랐구나라고 하면 법으로 좀 약간 감경되는 게 있는 건데요. 네. 알면서도 계속 했다는 것은 사실 뭐 도덕적으로는 대국민 사기에 가까운 것이고 네. 법적으로도 더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된 사건이 뭐냐면요.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오랜만에 다시 이슈로 올라왔네요. 국민의당 김성호, 김인원 이 두 사람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들이었죠. 지금 재판을 시작했나 봐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검찰 조사 결과 김인원, 김성호 전 부단장들이 그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이 게시물이 발단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내부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었대요. 근데 그걸 알고도 묵살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또 다른 거고 제보 조작은 또 다른 거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 내용 뭐 동일한 겁니다. 문준영 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거 아버지가 시켰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게 잠깐 문제가 됐는데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 네, 그 신분이 밝혀지면서 그게 금방 끝난 사안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때 요거를 주로 이제